일본 총리의 충격 발언에 열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일본을 싹 다 갈아 엎어야 한다.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도쿄대, 와세다대 졸업생의 30%가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한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을지 몰랐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해 서울에 살던 그녀가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고 충격에 빠졌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조카 이야기였습니다. IQ 140의 천재였지만 일본에서는 이지메를 당해 1년째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죠. 일본은 튀는 못을 박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조카를 한국으로 데려갔고 놀랍게도 이 천재 소녀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자 일본 영재들 사이에서 한국행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 천재 소녀의 용기 있는 도전기를 통해 두 나라의 충격적인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누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상태가 심각해. 3년, 제가 일본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흘렀더군요.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만났던 가족들을 직접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왔죠. 3년여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다국어로 말하는 안내 로봇이 신기했어요. 체크인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도대체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도 한국에 살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에 깜짝 놀랐어요. 놀라움을 뒤로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3시간 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여전히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심사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죠.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 느릿느릿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낡은 시설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일본 공항이 맞나 싶었어요. 인천공항이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이면 도착하는데 나리타에서 도쿄 시내까지는 무려 90분이 걸린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죠. 게다가 요금도 한국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뒤처졌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많이 변했죠. 아니, 변하지 않은 게 문제인가.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3년 전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낡아 보였죠. 한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도시가 진화하는 걸 봤는데 여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역사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활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로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졌다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과연 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특히 20살이 된 조카 희나는 잘 있을까요? 택시가 도쿄의 중심가를 지날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번화가였던 긴자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거든요. 휘황찬란했던 네온사인들은 꺼져 있었고 유명 백화점들은 폐업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있었어요. 기사님, 긴자가 왜 이렇게 됐나요? 제 질문에 택시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는 오랜만에 오셨나 보네. 이제 여기 찾는 사람은 한국이나 중국 관광객뿐이야. 일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와. 충격적인 말이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긴자는 꿈의 거리였습니다. 부모님과 특별한 날에만 올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텅 빈 상점들과 노숙자들이 점령한 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값싼 유니클로나 지유 옷을 입고 있었고 최신 스마트폰을 든 사람은 거의 없었죠. 대부분 오래된 아이폰이나 갈라파고스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들 최신폰 쓰던데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최신 갤럭시나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직장인들조차 구형 모델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점원이 대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거든요. 명찰을 보니 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대학 졸업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와세다 나왔어요. 그런데 취직이 안 돼서 여기서 일해요. 그나마 점장이라도 됐으니 운이 좋은 거죠. 와세다 대학 출신이 편의점 점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와세다 대학은 한국에서 연세대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거리 곳곳에서 본 삼성 인수, LG 그룹 계열사, 현대 자동차 딜러 같은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부터 일본이 한국 기업들의 사냥터가 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니 빌딩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던 일본 기술의 상징, 소니. 그런데 최근 삼성과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건물에 삼성 광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뒤처진 부분도 많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건물은 3년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인 것 같았고 계단을 오르며 벽에 붙은 관리비 인상 반대 포스터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많이 늙으신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카리, 어서 와. 오랜만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가구들은 모두 낡았고 거실 한쪽엔 백엔샵에서 산 것 같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이소에 가는 것도 고민하는데 여기서는 백엔샵이 생활필수품 매장이 된 거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희나였습니다. 1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던 제 조카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와 남동생 부부, 그리고 텅 빈 희나의 자리. 식탁 위엔 소박한 반찬들만 놓여 있었죠. 누나, 한국은 어때? 잘 지내? 남동생 다케시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회사 괜찮아? 제 질문에 다케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실 다음 달에 구조조정이 있을 거야. 우리 부서가 통째로 없어질지도 몰라.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다케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해? 희나 대학은? 재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나는 대학 갈 생각도 없대요. 가봤자 취직도 안 된다고. 친구들 다 편의점이나 공장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사실 희나는 그때 아버지가 말을 자르고 얘기했어요. 일본은 30년째 월급이 안 올랐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말이야. 예전엔 일본이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말끝을 흐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는 한국 관광객들로 붐비는 도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일본 엔화 약세로 한국 관광객 사상 최대. 도쿄 시내 호텔 객실의 70%를 한국인이 차지. 아버지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하지만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 일본 중견기업과 협력 강화. 올해만 벌써 15건. LG전자, 일본 프리미엄 가전시장에서 선전. 현대자동차, 일본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증가. 모든 뉴스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국인의 며느리가 된 지금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거든요. 누나는 좋겠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남동생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3년 전엔 다들 걱정했잖아.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문화 차이가 크다고. 그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걱정했고 특히 아버지는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사냐며 우려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편견이 있었어. 인정할게.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다케시가 백엔샵에 가자고 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서요. 따라가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죠. 백엔샵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어요. 다들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일상이야. 다케시가 담담하게 말했죠.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충동 구매도 하는데 여기서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다케시가 물었어요. 누나, 한국은 정말 다들 잘 살아? 글쎄, 다는 아니지만 활력은 있는 것 같아. 활력이라. 아, 그리고 희나 얘긴데 어렸을 때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지. IQ 140의 각종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발명대회. 다른 아이들이랑 차원이 달랐어. 다케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다 희나를 칭찬했어.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다케시가 말을 잇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 때문인지. 저도 왜인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동생의 표정이 슬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나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나야, 고모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를요. 내일은 꼭 희나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희나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 앞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했죠. 희나야, 고모야, 3년 만이네.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없을까? 긴 침묵 후 드디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문 열어줄 수 있어?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또 한참의 침묵. 그러다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희나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1년 동안 방에만 있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들어와도 돼. 희나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엔 컴퓨터와 게임기, 그리고 만화책들만 가득했죠. 하지만 한쪽 벽에는 어린 시절 받은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희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지내고 있어? 희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모,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가봤자 취직도 못해요. 친구들 선배 보세요. 도쿄대 나와도 편의점 알바하고 게이오 나와도 공장에서 일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제 말에 희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희망이요? 일본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고모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희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죠. 중학교까지는 저도 친구들이 많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잘 나가는 게 미운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필통 숨기기, 교과서에 낙서하기. 그러다 점점 심해졌죠. 신발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에 우유를 붓고 SNS 단톡방에서 저만 빼고 욕하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영재였던 아이가 질투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니. 일본은 이지메가 아주 흔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10명 이상만 모이면 꼭 한 명을 괴롭히는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약하면 당해도 싸다. 희나가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모,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보렴. 네가 먼저 다가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가해자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학교에 항의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학교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엔 이지매는 없습니다.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일 뿐입니다. 이러더래요. 희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자퇴했어요. 그 애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졸업했고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와세다, 게이오, 좋지. 저만 이렇게 됐죠. 벽에 걸린 상장들을 가리키며 희나가 말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IQ 140이 뭐가 대단해요. 결국 이 나라에서는 튀는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이제 희나가 왜 방에서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학교도, 사회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거였죠. 한국은 다르다던데요.
희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고모, 한국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있고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된다면서요? 최근에 유명인들도 학폭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고. 응, 맞아. 완벽하진 않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해. 희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가해자들이 보호받아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요. 그럼 제 미래는요?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고모. 일본에는 저 같은 애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애들이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해요. 여기 남는 건 평범한 사람들 뿐이에요. 영재마저 떠나는 나라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희나의 절망적인 고백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였죠.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희나야,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 없어? 제 말에 희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모, 그게 가능할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절망에 빠진 이 영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죠. 희나와의 대화 후 거실로 나오니 가족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1인당 GDP, 지속적 성장, 일본과의 격차 좁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꾸준히 성장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아버지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경제 뉴스는 우울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다케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인정하셔야 해요. 한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삼성, LG, 현대, 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도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 있어. 아버지의 말에 재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반도체는 삼성이 선두고 배터리는 LG가 앞서가요. 현실을 봐야죠. 그때 희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1년 만에 스스로 나온 거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일본도 여전히 강점이 있어요. 희나의 조용한 목소리에 모두가 주목했죠. 하지만 제 친구들 아세요? 다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한국 회사 제품 쓰고, 한국어 배우고, 케이팝 듣고, 한국이 멋있대요.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아버지가 반박했지만 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이 아니에요. BTS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 끌고,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 받고 있어요. 일본 콘텐츠가 마지막으로 세계적 주목받은 게 언제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희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선두예요.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고요. 우리는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희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일본에서 영재들이 계속 떠나고 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수학 천재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에요. 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는 싱가포르로 갔고요. 다들 일본에는 기회가 없다고 해요. 다케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떠나? 네. 영재 교육 시스템도 없고 대학 가봤자 연구비도 없고 취직해도 연공 서열에 막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다들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양국 협력 강화, 희망적인 뉴스였죠. 양국이 서로 협력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일본을 많이 존경해요. 장인 정신이나 서비스 정신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다케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잘 나가는데도? 응, 서로 배울 점이 있는 거지. 한국은 추진력과 혁신이 강하고 일본은 섬세함과 완성도가 뛰어나잖아. 희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모, 저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 말에 모든 시선이 희나에게 쏠렸어요. 1년 만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희나의 모습에 가족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길은 있어.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넌 아직 20살이야. 충분히 가능해.
희나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빛이었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유카리, 혹시 희나를 한국에 데려갈 생각이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알아. 여기보다 기회가 많을 거야. 영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어. 희나가 원한다면. 아버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녀를 위해 자존심을 접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병원비를 내러 은행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바일 뱅킹으로 간단히 끝날 일이지만, 일본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들었죠. 은행에 도착하니 변화가 보였어요. 창구도 있었지만, 디지털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뱅킹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일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히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통장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임시 카드를 발급해드릴 수 있어요. 예전보다는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한 할머니가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송금할 수 있나요? 네. 할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도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희나와 함께 온 김에 그녀에게 물었어요. 희나야, 일본도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네. 조금씩이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희나가 제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한국은 정말 모든 게 핸드폰으로 되나요? 응. 은행 일, 정부 일, 병원 예약까지. 편리해. 부러워요. 일본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그때 은행 직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이제 모바일 앱으로도 대부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앱 사용법을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기능이 많이 개선되어 있었죠. 고모, 일본도 노력하고 있네요. 희나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변화는 느려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은행을 나와 구청에 갔는데 거기도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 디지털은 아니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번호표 뽑으시고 대기 시간은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도 변하고 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희나가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한국처럼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혹시 한국에 와보지 않을래? 고모 정말요. 제가 한국에 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너가 한국에 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아.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희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정말 감사해요. 가능하다면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배워서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나가 물었어요. 고모, 저 정말 한국 가도 될까요? 그럼, 넌 아직 20살이야. 뭐든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배운 걸로 일본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양국이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야. 처음으로 희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 도영과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희나도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했죠. 가족들도 궁금한지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여보세요. 유리야. 잘 지내? 화면에 도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서울 아파트의 모습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죠. 오빠. 지금 집이야? 응. 방금 퇴근했어. 아, 잠깐만. 도영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조작하더니 갑자기 거실 불이 켜지고 에어컨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스마트홈이에요, 아버님. 핸드폰으로 집안 가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도영이 다시 핸드폰을 만지자 텔레비전이 켜지고 공기청정기가 작동했죠. 편리하네. 다케시가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스마트홈이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아, 희나도 있구나. 안녕? 도영이 희나에게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희나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나야. 고모한테 얘기 들었어. IQ 140의 영재라면서. 대단한데. 도영의 칭찬에 희나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한국은 영재를 환영해. 우리 회사에도 영재 출신이 많아.
정말요? 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 동료 중에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출신도 있고 과학고 조기 졸업한 친구도 있어. 다들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도영이 화상회의 앱으로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순식간에 화면이 분할되면서 여러 명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도영 씨 가족분들이시죠? 젊은 개발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16에 대학 입학했어요. 한국은 영재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가능했죠. 전 20살에 석사 마쳤어요. 나이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희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연공서열은 없나요? 물론 존재하죠. 하지만 실력이 있으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어요. 저희 팀장님도 30살이에요. 일본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죠. 도영이 다시 카메라를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보여준 건 거실 창밖 풍경이었습니다. 우와. 모두가 감탄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게 서울이에요? 희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강남이야.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지? 화면 속 서울은 활기차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분주한 도시의 모습. 도영이 다시 동네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많아요. 평범한 한국의 일상이었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전해졌죠. 사람들이 활기차 보여요. 희나가 말했습니다. 응.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쳐. 그게 매력이야. 다음은 도영의 사무실을 보여줬어요. 우리 회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좋네요. 일본 회사들도 변하고 있지만 다케시가 부러워했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난 후 거실에는 생각에 잠긴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국도 많이 발전했구나. 아버지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일본도 좋은 점이 많아요. 제가 균형 잡힌 시각을 전하려 했죠. 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 저 정말 한국 가서 배우고 싶어요. 제 재능을 썩히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팔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 전철을 타고 오신 거죠.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유칼이 왔다고 해서. 희나도 보고 싶고.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들었어. 희나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면서? 가족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걸 어떻게 아신 걸까요? 할머니, 좋은 생각이야. 영재가 썩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는 게 낫지.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보수적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혼자 외국에. 뭐가 혼자야? 유카리가 있잖아. 할머니의 현실적인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조금 도와줄게. 유학 자금이 필요하겠지. 어머니, 그건 너무. 됐어. 내 돈이야. 희나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할머니가 희나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희나야, 이리 와봐. 희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수학 대회에서 상 탔을 때가 생각나. 온 가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할머니, 그런 재능을 썩히면 안 돼. 한국 가서 열심히 배워.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 네. 할머니, 울지 마. 이건 슬픈 이별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희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해외 가는 게 꿈이었어.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잖니.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카리야, 희나 잘 부탁해.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네. 할머니, 잘 돌볼게요.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여기 조금이지만 보태. 희나 미래를 위해서.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전부야.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희나가 정말 가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서 많이 배워오렴. 네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
다케시도 동의했습니다. 누나가 있으니 안심이야. 희나야, 기회를 잘 살려. 가족들의 응원에 희나가 감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할머니가 가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병실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을 잡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유카리, 와줘서 고마워.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희나는 어떻게 지내니? 희나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희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희나,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 희나가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카리야, 들었어. 희나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네, 어머니, 좋은 생각이야. 여기보다 기회가 많겠지.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알아. 멀리 보내는 게 걱정되지만 희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희나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었어. 너무 똑똑해서. 어머니? 일본은 튀는 못을 박는 나라야. 평균에서 벗어나면 살기 힘들어. 희나가 고등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IQ 140이 뭔 죄야. 엄마, 다케시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다케시야, 너도 네가 길을 가.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카리야, 희나를 부탁해. 이 아이가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았죠. 희나야. 네. 할머니. 한국 가서 많이 배워. 그리고 네가 재능을 숨기지 마. 당당하게 살아.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영재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야. 잊지 마. 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하면 일본의 영재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줘. 이 나라에도 너 같은 아이들이 많아.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병실을 나오며 다케시가 말했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구나. 일본이 영재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곳인지. 응. 어머니는 항상 현명하셨어. 희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고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날 저녁, 희나는 한국행을 확정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응원해줬죠. 언제 출발할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다음 달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희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어렸을 때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나의 미래를 응원해 주셨죠. 장례식에서 희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일본의 영재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손녀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도영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희나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어머니 장례는 잘 치렀어? 도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받았어요. 응, 고마워. 그런데 상의할 게 있어. 제가 희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Q 140의 영재였던 것, 학교에서 질투로 인한 이지매를 당한 것, 1년째 집에만 있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희나를 우리가 돌봐주고 싶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긴장했죠.
갑자기 20살 조카를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유리야. 응? 당연히 환영이지.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영재라니. 더더욱 환영이야. 즉각적인 대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 무슨 소리야. 한국은 인재를 환영해. 특히 영재는 더욱 그래. 우리나라도 인재가 필요하거든. 도영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실 한국도 영재 교육에 신경 쓰고 있어.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과학고, 영재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정말? 응. 그리고 기업들도 영재 채용에 적극적이야. 나이나 학력 상관없이 능력 있으면 인정받아.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동네에 일본인들도 꽤 살아. 일본 음식점도 있고. 희나가 향수병 느낄 때 도움이 될 거야. 도영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볼게. 영재 손녀가 생긴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교육열이 높거든. 정말 고마워. 고맙긴. 가족인데. 그리고 영재는 국가의 보물이야. 잘 키워야지. 다음 날, 희나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희나야, 고모랑 한국 갈래? 희나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가도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고모부도 환영한대. 특히 네가 영재라는 걸 듣고 더 기뻐했어. 하지만 저 한국어도 잘 못하고 배우면 돼. 고모도 처음엔 한국어 못했어. 지금은 이렇게 잘하잖아. 희나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똑똑하고 재능도 있어. 무엇보다 젊잖아.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희나야, 가거라. 할아버지도 응원한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보수적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세상은 넓어. 일본만이 전부가 아니야. 가서 네가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가 엄마도 원했을 거야. 네가 당당하게 살기를. 다케시도 거들었습니다. 희나야, 기회야. 놓치지 마. 영재가 인정받는 나라로 가는 거잖아. 가족들의 응원에 희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준비, 그리고 기초 한국어 공부까지. 희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활력을 되찾았죠. 고모, 오늘 한글 다 외웠어요. 가나다라마바사. 희나가 자랑스럽게 한글을 읊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잘했어. 발음도 좋네?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생기니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를 배웠죠. 도영이 보내준 한국 생활 정보를 보며 희나가 말했어요. 고모, 한국 정말 역동적인 나라네요. 저도 거기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이미 변하고 있잖아. 한국행이 확정되자 희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낮에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고모, 이거 봐요. 제가 예전에 받은 상들이에요. 희나가 상자를 가져왔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발명대회,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어린 시절에 빛나는 기록들이 가득했죠. 희나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런 재능이 묻혀 있었다니. 일본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겠죠? 물론이야. 한국은 재능을 인정하고 키워주는 나라니까. 비자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관광 비자로 먼저 가서 언어 공부를 하며 장기 체류 방법을 찾기로 했죠. 와, 한국은 비자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네요. 희나가 놀라워했어요. 응, 서류도 스캔해서 올리면 돼. 편리하지? 일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주 후 친구들이 희나를 찾아왔습니다. 희나야, 정말 한국 가?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모습에 희나가 말했어요. 너희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린 안 돼. 평범하니까. 그래도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도 인정해준대. 친구들의 체념 어린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달랐죠. 나도 무서워.
하지만 여기서 썩는 게 더 무서워. 출국 일주일 전 동네를 돌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편의점 사장님, 오래된 서점 주인, 그리고 학교 앞 문구점 아저씨까지. 희나 양, 한국 가서 잘 지내. 네가 재능을 발휘하길 바란다. 다들 응원해 주셨지만 그 눈빛엔 부러움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희나가 힘들어했던 그곳. 고모, 여기서 제 재능이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 살아날 거야. 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날 거예요. 희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죠. 출국 당일 아침, 온 가족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다케시 부부도, 아버지도, 그리고 뜻밖의 할머니까지 오셨죠.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도쿄의 풍경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들, 활기 없는 거리, 그리고 지친 사람들의 표정.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다케시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겠지. 일본도 영재들을 붙잡아야 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네. 공항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큰 가방을 들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있었죠. 모두 희망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왕복 티켓이신가요? 아니요. 편도요. 희나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희나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희나야, 건강하고 네가 재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케시가 희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다녀와. 영재의 자부심을 잃지 마. 네. 삼촌. 삼촌도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희나를 안으셨습니다. 잊지 마. 넌 우리의 자랑이야. 영재로 태어난 게 축복이야. 할머니, 울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희나가 뒤돌아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꼭 성공해서 올게요. 일본의 영재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요. 잘 가. 화이팅.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희나가 성공하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작아지는 일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모, 저 떨려요. 희나가 말했어요. 괜찮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떨리는 법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는 도전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야. 희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맞아요. 전 도전하는 거예요. 제 재능을 위해서.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 시간은 고모,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희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일본은 제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겠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20살 영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희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고모, 이게 정말 공항이에요? 거대한 유리 천장, 실내 정원, 그리고 곳곳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나리타 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서 와, 희나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입국장에서 도영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나,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어. 아, 안녕하세요. 희나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딱딱하게 인사하지 마. 이제 가족이잖아. 그리고 영재는 한국의 보물이야. 도영의 따뜻한 말에 희나가 미소 지었어요. 공항에서 나가는 길, 희나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엄청 많네요. 길 찾기 쉽지. 다국어 지원도 돼. 일본어도 있어요. 신기해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희나가 또 놀랐어요. 와, 무인 발권기가 이렇게 많아요? 대부분 교통카드 쓰니까. 희나도 하나 만들어줄게.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희나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새 건물이 많네요. 한국은 계속 개발 중이야. 변화가 빨라. 일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희나의 눈은 더 커졌어요. 고모, 여기가 서울이에요? 응. 우리가 살 동네야.
도쿄보다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활기차 보여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문이 열려요. 응. 열쇠 필요 없어. 편하지. 엘리베이터도 자동 호출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 같아요.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희나야. 영재가 우리 집에 오다니. 정말 영광이야. 아, 안녕하세요. 희나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희나를 안아주셨어요. 뭐가 안녕하세요야. 이제 우리 식구잖아. 그리고 너 같은 인재는 환영이야. 식탁에는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음식 좋아할 것 같아서 스시도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희나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지 마. 많이 먹어. 공부하려면 체력이 중요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희나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참, 희나야. 들었어. IQ 140이라면서? 대단하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는 영재 대우해준다. 우리 회사에도 영재 출신 많아. 식사 후 희나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밝고 아늑한 방에는 책상과 침대, 그리고 컴퓨터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고모, 이게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네가 방이야. 너무 좋아요. 일본 방보다 훨씬 밝고 예뻐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불빛이 정말 많아요.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밤에도 활기차. 24시간 도시야. 희나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일본에선 밤 9시만 되면 다 문 닫는데. 여기는 새벽까지 열어. 편의점도 24시간이고. 정말 다르네요. 모든 게 역동적이에요. 그날 밤, 희나는 새 생활에 대한 기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모, 내일부터 뭐해요? 일단 동네 구경하고, 교통카드 만들고, 핸드폰 개통하자. 그리고 한국어 학원도 알아보고, 네. 그리고 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찾아봐야겠죠? 그래.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희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영재의 눈빛이었죠. 고모, 저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한국은 인재를 환영하는 나라야. 맞아요. 전 이제 영재임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희나가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겠다고. 한국 생활 일주일째. 희나는 벌써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카페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죠. 고모, 오늘 카페에서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정말. 뭐라고 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맞죠? 완벽해. 발음도 좋고. 희나의 얼굴에 자신감이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한 첫날. 희나는 긴장했지만 기대에 찼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희나예요. 어머, 발음이 좋네요. 한국어 공부한 적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조금요. 반 배치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희나 씨, IQ가 높으신가 봐요? 언어 습득력이 대단하네요. 아, 네, 조금. 한국은 영재 환영해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같은 반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죠. 나도 일본에서 왔어. 도쿄 출신이야. 정말. 반가워요. 희나에게 첫 친구가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나자 희나는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습득력이었죠. 고모, 저 이력서 써봤어요. 한국어로요. 벌써? 대단한데.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의욕이 넘치는 희나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도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희나야,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해볼래? 영재 우대야. 정말요? 저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이 제한도 없고 실력만 있으면 돼.
희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지원했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희나입니다. IQ 140의 영재이고 수학과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왜 한국으로 오셨죠? 일본은 영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한국은 인재를 환영합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모, 붙었어요. 제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됐어요. 희나가 뛰면서 기뻐했어요. 첫 출근 날, 희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화이팅!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어서 오세요. 희나 씨, 영재가 우리 팀에 오다니 영광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일본과 달랐습니다. 나이보다 실력을 중시했죠. 희나 씨, 이 프로젝트 한번 봐주실래요?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한데. 네. 제가 잘하는 분야예요. 희나의 재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에 모두가 감탄했죠.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해결하다니. 일본에서는 이런 재능이 묻혀 있었다니 아깝네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 희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달째, 희나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희나 씨, 정직원으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회사에서 비자도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도요? 한국은 인재라면 국적 상관없어요. 특히 영재는 더욱 환영이죠. 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모, 저 정직원 됐어요. 한국에서 인정받았어요. 희나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축하해. 네가 노력한 결과야. 일본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이 제게 기회를 준 거예요. 3달째, 희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변했죠. 고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영재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왜? 여기서는 재능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죠. 희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영재로 태어난 죄로 고통받던 20살. 희나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한때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의 정체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그 사이에서 용기 내어 도전한 영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